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지수함수고요. 이 지수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수함수랑 이제 로그 함수랑 이 방정식, 부등식은 다 세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음에 배우는 게 삼각함수죠. 그러니까 삼각함수, 삼각방부등식도 다 세트예요. 그러면은 요 지수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봐야 되는데, 요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밑을 a로 하는 지수함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에서만 정의가 되냐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요 y는 예를 들어서 2의 x승, 그러니까 밑은 이제 요거 말고 다 될 수 있거든. 그래서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 x가 0일 때 얼마죠? x가 0일 때 1이죠. 맞아요?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했으니까 0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x가 1이면 2예요. 2면은 4죠. 그럼 얘가 점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죠?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면 4분의 1이고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으셔야 되고, 이건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냐면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예요. 알겠어요?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가 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x승이든 100의 x승이든 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이거는 x,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랑 같은 거 이해하세요? 그럼 이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죠. 그럼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죠?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준 거죠? y축 대칭 이동시켜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고,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성질 첫 번째는요, 그래프를 보고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이 G섬수의 정의역은 x값이 정의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없죠. x값이 정의되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알겠어요?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y가 0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고, 정의역과 치역을 쓸 때는 분명히 집합으로 써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내 말 이해하죠? 그 다음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죠? 지금 둘 다 0,1을 지나요. 왜냐면 밑이 a라고 했을 때 x가 0이면 무조건 다 1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크면 이걸 무슨 함수라고 할까요? 점점 커지죠? 커지는 함수를 네 글자로? 그렇지, 증가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면 무슨 함수라고 할까요?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x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축에는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요 값이 0이 되는 값이 없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x축에는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 점점, 그렇지,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축이 되고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죠. 이게 기본적인 지수함수들의 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보민이? 쉽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을 때, 만약에 a의 fx가 여기 써있듯이 a의 fx랑 a의 gx가 같다,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을 때는 해를 어떻게 구하냐면 지수가 서로 같다라고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밑이 만약에 1이면, 이것 또는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이게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이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을 때 밑이 1인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죠? 그 다음 밑을 같게 할 수 없으면 양변의 로그를 잡아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항이 여러 개면 치환을 할 거예요. 요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그럼 유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형 1번부터 보시면 내가 지수 방정식을 펴놓고 지수 함수를 설명했었네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는 a가 0보다 크다라고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a가 1보다 크든 a가 0과 1 사이든 둘 다 x축과 만나는 게 없이 붕 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인 게 맞고요.
x값이 증가하면 fx도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면 이거는 a가 1보다 클 때만 성립해요. 알겠습니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니까 틀리죠. 자, 디귿은요.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르면 얘도 다르다. 얘가 뜻하는 게 뭐죠? 범인이? 디귿이 뜻하는 게 뭐죠? 3, 2, 1. 자, 도영이 디귿이 뜻하는 게 뭐죠? 땡. 준서 또 모르거든요. 네,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요게 이제 수학하의 뒷부분에 나와서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1대1 대응함 1대1 함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1대1 함수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뭔가 이해가 가죠. 반대로 역함수. 그거는 1대1 대응.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의 일단 정의는 뭐예요? 요거는 수학화 내용인데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가 뭐예요? 네. 그렇지. 모든 x값들에 대해서 y가 하나씩 대응될 때를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1, 2, 3,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이거 함수인가요? 이거 함수예요. 알겠어요? 모든 x들에 대해서 y에 대응이 되니까 함수가 맞아요. 자, 이렇게 돼도 함수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나가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가지 않아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원투원 펑션. 그래서 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응되지 않은 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요거 전체를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 아나요? 요 y 전체를 뭐라고 부르죠? 아니에요. y 전체를 공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x에 대응되는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요 그림은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대응되지 않은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응되지 않은 애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뭐랑 뭐랑 같다고 볼 수 있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얘는 1대1 함수를 뜻해요. 그리고 지수함수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니까 1대1 함수가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요.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수학하 또는 수학상에서 이제 많이 하죠. 보통 기말고사, 1학년 기말고사 때 많이 나오는데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살짝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옮기면 얘가 뭘 뜻하는 걸까요? 이 x, y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요?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m이랑 마이너스 n 아닙니다. 요 식 자체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 같은 거 살펴보면, 자, 요렇게 돼 있는 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x축 대칭 이동한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요. 얘는요? y축 대칭한 거죠. 그 다음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요? 원점 대칭 이동한 거고 x와 y를 바꿔주면요? y는 x 대칭한 거죠. 그 다음에 부호도 바꿔주면서 x, y 바꿔주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 7번째는 2a 마이너스 x랑 y예요. 그럼 얘는 뭐죠? 얘는 뭘까요, 도영이? 얘는 x는 a 대칭 이동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것도 수학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외우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b-y면은 y는 b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2a-x, 2b-y면은 a, b 대칭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렇게 다 이렇게 써져 있고 앞에 써놓으세요. 네, 다시 한번 써놓으시고 그 다음 10번은 어떤 거냐면요.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그릴까요? 뾰족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참 이거 그려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엔 니네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려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한다? 참 신기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그리죠? x가 0보다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요것과 함께 뭐도 같이 그려준다? y축 대칭 이동 해준 것까지 같이 그려줍니다. 알겠어요? 11번은요. 절대값 y는 fx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y는 0 이상인 부분을 그리고 그것과 함께 x축 대칭 이동까지 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x축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그렇지,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그러니까 0도 되기 때문에 1, 4분면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라고 그린 후에 이거를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까지 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하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이렇게 13가지입니다. 거기다 적어두세요. 앞에 지수함수 그래프 쪽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요. 다 적었죠? 지금 8번이 y는 b예요. 네, y는 b 대칭 이동. 그 다음 9번은 a, b 대칭 이동.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문제 풀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로 상으로가 처음 배우는 애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그 계산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이랑 내일이 이제 조금 쉬는 타이밍. 그러니까 이 지수로그 부등식을 하면서 조금 방부등식, 함수의 방부등식을 하면서 조금 쉬는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들어가면 다시 헬이에요. 처음 보면은. 왜 헬이냐면 그 값을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거든. 도형이는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 사인 60도. 그럼 사인 120도. 코사인 300도. 코사인 300도. 네. 네, 2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되게 빨리빨리 돼야 돼요. 1초 안에. 그 다음 요거를 또 호도법으로 바꿔서 도형이 해볼까? 사인의 3분의 2파이. 예. 사인 120이니까 값이 얼마야? 값을 물어본 거야. 아니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틀리지 않고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것도 되면은 또 쉬워져요. 그리고 수열은 개념 이제 뒷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애들이 뒷부분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수원이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단원들을 좀 모아놓기도 했고요. 됐습니까? 네, 됐죠? 지울게요. 자, 그럼 2번 보시면요. 지금 저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지워도 돼요? 보민이? 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일단 요거 뭐라고 쓸래? 2에 뭐라고 써 이거? 4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라고 쓰지. 그 다음 얘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는 x 더하기 2로 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건 다시 어떻게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얘가 뭘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4,k를 지난대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에 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 4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된 관련된 식만 아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너무 빠른가요? 3번 해도 되죠? 예. 저 x 플러스 2가 그 이동한 그거예요. 예,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얘를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것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이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는 x 대신에 도형의 이동 경우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기억 같은 거 보시면, y는 루트 2 곱하기 2의 x승인데, 루트 2가 2의 2분의 1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x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죠? 루트 2가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저거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겹쳐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내 질문은 니은이에요. 요 y는 3 곱하기 2의 x승은 평행 이동일까요? 대칭 이동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평행 이동일까요? 대칭 이동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3을 곱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네, 그래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밑이 2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3을 2인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뭐가 될까요? 로그 2의 뭐? 2의? 로그 2의 3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실컷 했죠? 이게 3이라는 걸. 이거 지워지는 것처럼 보여서 3이야 라고 내가 계속 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처음 하는 애들이. 그래서 여기가 3이 곱해져 있든 뭐 k가 곱해져 있든 상관없이 얘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더하기 로그 2의 3이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y는 예. 로그를 평행 이동할 생각을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예, 처음 선생님도 이거 봤을 때 선생님도 틀렸어요. 선생님도 너희 나이 때 이거 처음 배웠을 거 아니야. 나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도 틀렸어 처음에 3을.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너희와 지금 나와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내가 틀렸다는 걸 나는 채점하고서 알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고민해서 그럼 이건 무슨 이동일까를 고민해서 요거를 찾는 과정. 이 수학 공부예요. 근데 저 예. 찾아도 로그를 이동시킬 생각을 못하면 어떡해요? 요거 된다는 걸 알면 이게 평행 이동이라는 건 쉽죠. 예. 근데 이거를 찾는 과정에 대한 생각의 그런 그 흐름이 뭐냐면 이게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물어본 문제에서 일단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어. 그럼 이건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인데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지만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네. 그럼 3을 밑을 2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 충분히 시간이 부여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뭐 단기간에 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딱 해서 딱 하면 좋지만 그게 그 생각하는 과정이 수학인데 우리는 수학을 공부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디귿은요? 디귿은 평행 이동이요, 대칭 이동이요? 여기 앞에 2가 있잖아요. 얘는요? 평행 이동일까요, 대칭 이동일까요? 어떻게 대칭 이동하면 이게 나오죠?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수가 안 맞잖아요.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EX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개수가 뭐가 곱해지더라도 우리가 평행이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얘기했고요. 자, 3번 보시면요. 자, 이 y는 2의 x승의 그래프와 y는 x를 나타낸 건데 저기서 로그 루트 ab를 찾아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a와 b를 먼저. 그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야, 못 찾나? 얘가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가 루트 2잖아? 2의 2분의 1이니까? 맞지? 여기가 루트 2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함수값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러면 y는 x와 만나는 요 a라는 값이 뭐라는 거야? 네, 얘가 루트 2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루트 2의 루트 2제곱이네요. 그럼 b도 2의 루트 2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루트 a인데요. 루트 a는 루트의 루트 2고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건 2의 루트 2예요. 그럼 이거는 2의 몇 제곱이요? 4분의 1제곱이죠. 그럼 밑에 지수는 어디로 튀어나간다고요?
분 뭐로 튀어나간다고 했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튀어나간다고 했죠? 그 다음 로그 2의 2네요. 그럼 요게 4루트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지수로그 계산이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오늘 배우는 거는 쉽다 그랬어요. 네,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대소관계가 나오거든요. 자, 유형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했던 문제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요게 또 왜 나왔냐면 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랑. 앞에서 했던 거랑 어떻게 똑같냐면 일단 우리가 저 거듭 제곱근으로 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지수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이랑 2잖아요. 그러면 16의 몇 승이죠? 16의 6분의 1승이죠. 맞아요? 2의 몇 승이죠? 3분의 2승이요. 바로 됩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B라는 건요. 저런 거 이제 했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4의 2분의 1제곱, 2의 4분의 1제곱, 4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써달라고 했죠. 이거 바로 돼요? 여기가 4의 2분의 1제곱, 2, 2, 4니까 2의 4분의 1제곱, 2, 2, 2니까 4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전부 다 밑을 2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 1이고요. 4분의 1이고요. 여기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2의 2분의 3승입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 C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자, 0.5기 때문에 이것도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2의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럼 이거는 2의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수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커져요. 증가함수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지수가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B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 다음 A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 C가 작습니다. 제일. 그래서 답이 C, B예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이상한 거 있으면. 이해 가야 돼요. 이거 이해 안 가면 곤란해요. 쌤, 저 C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돼요? C는요, 요 루트 0.5라는 게 0.5가 2분의 1이죠. 그럼 요게 2분의 1에 사실 2분의 1승이거든? 그럼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그대로 쓴 거고요. 네. 좋아요. 질문해서 이상한 거 있으면. 됐어요? 네, 그 다음 5번인데요. 5번은요, 이 역함수에 관해서 나왔어요. 내가 역함수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요 지금 함수 g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건 역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죠?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x가 y로 대응이 됐는데 얘네들이 1대1 대응 함수라면 이거에 대해서 역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뭐라고 읽죠? 역함수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읽게요? 제발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역함수는 뭐라고 읽을까요?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In English. 그렇게 읽지 말라고 좀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읽지 말아달라고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는 영어로 하면 뭐냐면 인버스 펑션이에요. 알겠어요? 약간 인버스가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그 선생님이 인버스 F라고 하시는 어떤 선생님이요? 저 배울 때 아, 인버스가 뭔지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물어봐야죠 모르면. 그래서 인버스 F라고 얘기한 인버스 F도 좀 이상한데 인버스 펑션, 그러니까 인버스 그러니까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인버스 펑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승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마치 F분의 1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이거는 역함수를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요, 얘들아. 알겠어요? 이런 거 없어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그 마이너스 1까지가 하는 기호예요. 예, F-1까지가 하나의 기호예요. 인버스 펑션이라고. 이것도 수학 하에서 배웁니다. 예? 마이너스 1이 뭘 뜻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역함수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기호를 만들고 싶었어. 그럼 우리가 역수랑 사실 연관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쓴 거야. 왜 하필 1을 써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역수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하는 게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도 마이너스 1제곱을 한다는 것의 의미처럼 역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기 때문에 왜 이거를 썼어요? 그럼 왜 F를 썼어요? 왜 A를 안 쓰고? 이거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호의 의미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썼던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역함수를 기호로 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기호와 별로 혼동이 되지 않게 쓸 수 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FH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란 건 역대응의 함수가 돼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역대응의 함수가 된다는 거는 요 fx라는 값이 y인데 gy가 x를 만족하기 때문에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요 gx라는 함수가 f의 역함수가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 이것도 수학화에서 많이 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거는 지금 수업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수학 문제예요. 알겠어요? 수학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약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자, 이 y는 ax를 볼게요. 자, 이거를 내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지수함수는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좀만 더 배우면 이게 뭔지도 금방 알아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죠? 먼저 x에 관해서 정리하죠. x에 관해서 정리하면 x는 뭐가 되죠? 로그 ay가 돼요. 그럼 x에 관해서 정리했죠? 그 다음 xy를 바꾸죠. 그럼 y는 로그의 a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로그 함수다 라는 것도 알아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로그 함수를 배우면서 또 이야기는 할 거예요. 내일 얘기하겠죠 아마.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역함수의 성질 뭐가 있어요? G9가 K래요. 근데 F의 인버스가 9라 그랬잖아요. 그럼 F 인버스 9가 K면 F의 뭐는? K는 9라는 것도 알겠죠? 맞아요? 이게 서로 바꿔서 대응하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fx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f의 K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5에 K-1제곱 플러스 4가 9가 됩니다. 그러면 5에 K-1제곱이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그럼 K는 얼마다? 2가 돼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F4죠. 2K니까. 그럼 4를 집어넣으면은 5에 세제곱 플러스 4니까 129가 되겠죠? 이 정도 암산 되죠? 네,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역함수가 로그함수라는 걸 알지만 로그함수를 쓰진 않았어요. 역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인 FA가 B였으면 F 인버스 B가 A다. 요거를 이용한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로그함수가 역함수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첫날보다 훨씬 잘 이해되죠, 봄이나. 예. 이제 너가 그 이틀, 3일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네, 아직도 첫날 건 이해 못했어요. 아직도 첫날 건 이해 못, 낙서하지 마세요. 들고 낙서하면 안 돼요. 첫날 거 아직 이해 못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6번은요. 자,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그 뭐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배우듯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이게 원래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자, 요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일단 알아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1만큼 아니고 플러스 1만큼. 아니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해하죠? 그냥 그래프 개형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고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게 눈에 너무 뻔히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얼마냐면 2의 0제곱 빼기 3.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고요. 최대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얼마죠? 1이죠. 그래서 내가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뭐 시험에 당연히 나옵니다. 난이도는 되게 쉽고요. 예. 이런 것도 못하면 사실 그 수능 보는 애들 중에 이것도 못하는 애들 있거든. 나는 근데 진짜로 내가 옛날에 깜짝 놀란 게 옛날에 수업하다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북일고였어요. 심지어 자사고였을 때 1회. 예, 북일고 자사고 1회였는데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맨날 매년 그 애를 욕해서 좀 미안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찾아오는 좋은 학생이거든요. 이 95년생이에요. 95년생이에요. 그때는 근데 선생님이 되게 좀 날카로웠고요. 이 애들에 대해서 열의가 더 지금도 뭐 열의가 있지만 그때는 막 얘를 어떻게 해서 굴려가지고 막 수능을 무조건 1등급 맞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엄청 갖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원을 쭉 다녔는데 이 고3 때 수업을 이제 다시 한번 수능 과목을 공부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내가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이거 y는 마이너스 x다. 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봐 했더니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걸 못 그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문과였어요. 그 내가 나한테 장난치나 했어요. 장난치나 이거를 진짜 못 그리는 걸까? 정말 몰라서 못 그리는 걸까? 아니 이걸 왜 못 그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처음 오내면 얘가 수학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2 때까지 배웠다니까요. 배웠다니까 이걸 못 그리길래 아직도 궁금해요. 그 당시 이거를 몰라서 못 그렸는지 아니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그리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기억 안 난대 요즘. 근데 이걸 자기가 못 그렸다고 생각을 못 한대. 근데 결국은 수능 때 1등은 나왔거든요. 이런 애도. 예, 가능합니다. 문과는. 이과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못 그렸는데 그때 가서 수능 때 1등은 맞아서 엄청 좋아했죠. 근데 네. 저 최대 최소 뭐라고 쓴 거예요? 최소값이 영어로 뭐예요? 최대값이 맥시멈이고요. 최소값은 미니멈. 오케이? 그래서 MAX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근데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뭐라고 쓰는지 못 알아보겠으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의 최대 최소 찾으래요. 그럼 이건 느낌이 어때요? 일단, 약간 이 식이 조금 많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 9의 X승이나 3의 X승은 전부 다 3의 X승에 대해서 관련이 있죠? 그래서 3의 X승을 뭐로? T로 한번 치환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 T로 치환하면 저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9의 X제곱은 어떻게 돼요? T제곱이고요.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T예요. 이게 3의 X승 곱하기 3이죠. 요게 3의 X승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3이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6T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치환한 것의 범위예요. 알겠어요? 주치, 치환한 것의 범위인데요. 주된 범위. 그러면 로그 3의 2분의 1부터 x가 1까지인데요. 3의 x승을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밑을 3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3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3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죠. 여기는 그냥 3의 1제곱이니까 3이죠. 맞죠?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부터 3까지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식이 복잡한 경우에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어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데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t-3의 제곱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요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대값은 t가 3일 때요. 최소값은 t가 3일 때요. 최소값은 t가 3일 때 마이너스 2고요. 자,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죠? 3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그럼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여기 2분의 5인가요? 그럼 4분의 25죠? 4분의 8이죠? 4분의 17이에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9가 되겠네요. 네, 답이 4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꾸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유형 8번 보겠습니다.
근데 유형을 다 풀어줘도요. 아마 밑에 문제는 한두 개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다음 시간에 질문해도 되고요. 조교사님한테 질문해도 되고요. 좀 해결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요것도 똑같아요.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 이게 2의 x제곱 빼기 2x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죠.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럼 증가함수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지수가 어떨 때예요? 제일 클 때가 최대값이에요. 맞아요? 그럼 지수가 제일 클 때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또다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죠. 요거를 y라고 놓는다면.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최대값은.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3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2의 세제곱인 답은 8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서 지수가 제일 클 때가 최대값이고요. 지수가 제일 크려면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니까 답이 3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3 맞나요? 내가 왜 3이라고 했죠? 이게 3이고요. 2의 세제곱인 8이 답이라고요. 보민이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자, 밑이 1보다 크죠? 이 함수의 최대값 구하려고 하면 얘가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제일 클 때가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럼 지수가 제일 크려면은 2차 함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잖아요. 여기 x는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x는 1에서 최소값 같고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요 값의 최대값이 3이니까 2의 세제곱인 8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됐습니까? 지울게요. 자, 9번은요. 자, 요거에 대한 함수 h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hx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했냐면 2의 x승이랑 2분의 1의 x승이랑 4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얘도. 뭐가 보여요, 눈에? 뭘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까? 2분의 1, 2 마이너스 x. 네, 이게 2의 마이너스 x예요. 그래서 2의 x를 치환하면 2x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t 더하기 t분의 1 더하기 4야. 그래서 그렇지. 뭐라고? 산술기하 부등식이 떠올라야 돼요. 알겠어요? 산술기하 부등식 알아요? 모른다고요? 산술평균이 뭐예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산술평균이죠. 알아요? 수학학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무슨 함수하고 그럼 이거 알아야 돼요. 앞에 배웠으니까.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두 개 곱한 거예요. 루트 씌운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본 적 있죠? A와 B는 양수. 그 다음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알겠어? 요게 산술기하 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명제에서 배웁니다. 모르면 지금 적어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요 합한 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죠. 이 합한 거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2 루트 얘네들의 곱 t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4보다 이상이고요. 요거는 1이니까 2 더하기 4인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의 최소값이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산술기하 부등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원을 배우면 수학 하도 이제 계속 상기시켜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수학 하에 나와요? 네, 수학과 명제 배웠죠? 집합 배웠죠? 집합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명제는 안 배웠어요? 함수를 배웠으면 함수 전에 나오는 게 집합과 명제잖아. 네. 네네. 네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내 문제가 다 상인 거 맞아요.
자, 요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해서 그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 자, 앞서서는 2차 함수로 바꿔서 최대 최소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유형 10번 보시면요. 자, 얘도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요것도 애들이 이제 처음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요거는 t분의 1이고 t제곱이고 t제곱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전체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죠? 자, 얘가 t일 때 얘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얘가 t제곱 빼기 2라는 건 알아? 요거는 이제 좀 쉽게 아나? 요거 제곱하면 4의 x승 더하기 2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준 거예요. 그럼 다시 쓰면은 자, 여기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6t에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치환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치환한 것의 범위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럼 치환한 것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y는 2의 x승이랑 2의 마이너스 x승에 관한 그래프의 내용인데요.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2의 x승이 요거고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2의 마이너스 x승이 요거예요. 요 두 개를 더하라 그랬죠. 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0일 때 어떤 값을 지나죠? 2를 지나요. 맞아요? 이거 x가 0이면 1 더하기 1이니까 2를 지나야 되죠. 그 다음 x가 무한히 커진다고 볼게요.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요 그래프 이건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요게 이거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어? 자, 요 그래프랑 닿을 듯 말 듯. 오케이? 그래서 요 자체가 안 닿죠. 절대로 안 닿아요. 0으로 가까이 가는 것 뿐이니까. 안 만나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와서 이거의 치역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치역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2보다 이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치역이 2보다 이상이죠. 그래서 요 t의 범위가 2보다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요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그래프의 치역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얘가 또 왜 2보다 이상이냐고 얘기하냐면 방금 배웠던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했을 때 요게 2보다 이상이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어요? 얘네들이 억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한 거는 2보다 이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3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제곱도 똑같이. 네, 똑같아요. 2보다 이상이에요. 그래프 다 똑같이 그려져요. 예,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쉽죠. 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11이죠. 그럼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값은 11을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 문제는 쉽습니다. 여기 밑에 2번, 3번, 4번도 다 이렇게 돼 있는 산술기하 문제예요. 그럼 4번 하나만 더 같이 해볼까요? 유형 10번에. 빨간색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지. 지울게요. 됐죠? 자, 4번 하나 더 같이 해보면, 자, 이것도 그냥 언뜻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왜냐면 일단은 지금 방금 이용한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전개해 보세요.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4죠. 3의 마이너스 2x 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3의 2x,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로 묶어서 3의 x,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잘 안 보이나요, 펜이?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우리가 뭐로 할 거냐면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요거 t가 2보다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주어진 식이 t제곱 마이너스 4t, 요게 t제곱 빼기 2였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6으로 바뀌고 t가 2보다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니까 t-2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값은 얼마라는 걸 알았냐면 2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x도 찾으라고 했죠? 그때 x라고 하는 거는 t가 2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t가 2가 된다는 건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이 2가 되는 x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얼마였죠? 이 그래프 그렸을 때 0이었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최소값 2를 갖기 때문에 답이 2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11번 볼게요. 넘어갑니다. 슉슉슉. 자, 11번 보시면 자, 요 지수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지수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을 때 밑을 같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나누기로 돼 있잖아. 밑이 같은데 나누기로 돼 있으면 이 지수들끼리 어떻게 해? 빼기로 쓰니? 이렇게 되니? 맞아? 요게? 근데 요거는 10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그럼 밑이 같으니까 이 지수들끼리 같다고 하면 돼. 그럼 빼기 2는 0이잖아. 그럼 x 빼기 2에 x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가 마이너스 2라고 이거든. 따라서 합이 1이에요. 그냥 예. 합이니까 근거 계산하기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뭘 물어볼지 다 알지 않나요? 신기하죠? 네. 지수함수 끝내고 내일 로그함수 끝낼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그 10회 만에 끝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수 로그를 끝내면 주말이 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 화요일에 오잖아요. 그럼 이제 지수 로그는 조금 잘 돼 있다고 하고 또다시 삼각함수로 시작하는 거죠. 내일까지 이거 다 해야 돼요. 내일까지 로그까지 이제 해야죠. 나머지는 숙제예요. 만약에 못하면 화요일까지. 그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인 120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값을 구하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그게 돼야 다음 주가 또 편해요. 자, 이번에는요. 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요 2의 x승을 뭔가 이렇게 바꿔주고 싶지 않나요? 맞죠? 2의 x승을 뭔가 바꿔주고 싶죠. 치환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치환한 것의 범위라 그랬어요. t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써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t분의 1인가? 얘는 5t 마이너스 5네요. 이거 3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 귀찮게. 자, 그럼 t를 곱한다. 계산되지 여기까지? 조립제법 오랜만에 하나요? 아무 말 없이 해도 이렇게까지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저 인수분 해버리면 t-1에 요게 t제곱 빼기 4t 플러스 1인데요.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t값이 뭐냐면 1이거나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t-2의 제곱이 3이 돼야 돼요. 그럼 t는 2 풀마 루트 3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t를 구한 거예요. 근해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쟤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최대값을 a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x를 구해야 되는데 2의 x제곱이 되는 게 1이나 2 풀마 루트 3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0이거나 얘가 이게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돼? 로그 2의 2 풀마 루트 3이 돼야 되지. 맞아요? 계산 따라옵니까? 나 맞게 하니? 네.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요걸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 x의 최대값을 a라 그랬어. 그럼 최대값이 뭐야? 이거를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은 로그 2의 2 플러스 루트 3이지. 최소값은 뭐야? 로그 2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다시 요 지금 저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은 로그 2의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 로그 2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알겠습니까? 0이 아니라.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4의 a승이랑 4의 b승이거든요. 자, 4의 a승이랑 4의 b승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2의 x승이 요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2의 a승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보면 된다. 최소가 0이 아니라 그거라고.
네, 이게 1보다 작거든요. 이게 1보다 작아서 음수예요, 요게. 1보다 작다고요? 요 2 루트 3이 1보다 작죠. 왜냐면 루트 3이 1.7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1보다 작아요. 그리고 2a승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서 요거 제곱이랑 2 루트 3의 제곱을 하는 거라 14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했니? 네. 네,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머릿속으로. 일단은 2x승을 t로 치환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들을 구했더니 그 근의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x랑 그러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각각 구해봤더니 요게 이렇게 나왔고, 그런 4a승, 4ab승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의 a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 이렇게 돼요. 예.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게 2의 a제곱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x가 이거를 만족하는 게 요 최대값을 a라 그랬잖아. x의 최대값. 그럼 x의 최대값이 로그 2 플러스 루트 3이야. 요게 a야. 2 플러스 루트 3. 아니 로그 2의 2 플러스 루트 3이 a라고. 요게 a니까 4의 a제곱은 2의 제곱이잖아. 그럼 2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고 쓸 수 있어. 응. 자, 됐죠? 자, 13번은요. 자,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저 값을 구하래요. 일단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근거계세 관계가 생각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3의 x승을 t로 치환하지. 요 3의 x승을 t로 치환했을 때 요 주어진 식이 t제곱 빼기 12t 플러스 8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요 지금 지수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요 치환한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로 어떻게 표현할래? 3의 알파승하고 3의 베타승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합니까? 다시 요 지수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여기다 알파 집어는 3의 알파승과 여기다 베타 집어는 3의 베타승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 치환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근거계세 관계를 이용하겠습니다.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베타승이 12가 되고요.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이 뭐가 되죠? 요거랑 요거를 곱한 게 8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었던 얘 있잖아요. 요 9의 마이너스 알파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베타승. 자, 요건 어떻게 되죠? 3의 마이너스 2알파랑 3의 마이너스 2베타니? 맞니? 그럼 요거 어떻게 따지니? 요거 어떻게 구하지? 저거를 뭐해? 이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이거 좀 당황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9분의 1의 알파승 9분의 1 베타승이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 요거 3의 이 9의 마이너스 알파승 9의 마이너스 베타승이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나 뭔가 잘못했나? 아닌데?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가 결국은 9분의 1의 알파승이랑 9분의 1의 베타승이거든? 맞아? 네. 이렇게 써줄까? 9의 알파승분의 1, 9의 베타승분의 1. 얘를 우리가 통분하는 거야. 그럼 9의 알파승 곱하기 9의 베타승분의 9의 알파승 더하기 9의 베타승이지. 맞아? 그럼 요거는 3의 2배 알파 더하기 베타지. 맞아요? 요거는 3의 2알파 더하기 3의 2베타거든? 맞아요? 요거는 위에 거는 144에서 16 빼줘야 되죠. 자, 밑에 거는 8의 제곱 64니?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되니까 요 위에가 128인가요? 그럼 위에 건 2네요. 그냥 답이. 2입니다.
됐죠? 자, 유형 14번 볼게요. 자, 얘도 지수 방정식인데요. 지수 방정식을 아까 풀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밑을 같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는요. 요 2x 더하기 6이 만약에 2라면 밑을 같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 지수가 같네요. 지수가 같으니까 첫 번째는 밑이 같으면 돼요. 맞죠? 두 번째는 이 밑이 달라도요. 요게 만약에 달라도 지수가 어떠면 돼요? 지수가 0이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x는 얼마? 2죠. 여기서 x는 얼마?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서 x는 2랑 마이너스 4거든. X 그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아니 위에요. 요거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의 모든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네. 그럼 얘는 안 되네. 그럼 얘네들의 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4네요. 알겠습니까? 답이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얘는 다른 풀이도 가르쳐 줄게요. 어떤 풀이가 알았으면 좋겠냐면 요렇게 밑과 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양변에 로그를 뭐라고 쓰죠? 뭐라고 표현하죠? 양변의 로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씌운다? 붙는다? 잡는다 이렇게 써요. 로그를 씌운다, 로그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신기하죠 표현이. 로그를 잡은다, 로그를 잡는다, 로그를 씌운다,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이 로그를 잡는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어쨌든 로그를 씌워요. 그럼 로그를 씌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2x 더하기 6에 전체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죠. 여기도 로그의 2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로 묶었을 때 여기가 로그의 2x 더하기 6하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로그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게 0이죠. 됐습니까? 요게 0이에요. 자, 요게 0이라는 말은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 아까 했죠? 요게 0이 되는 거는 2분의 2x 더하기 6이 0이 돼야 되니까 요 2x 더하기 6이 되는 x가 마이너스 3이죠? 다시. 나 이거 맞게 한 거니? 네. 이거 맞구나. 제가 근데 마이너스 4 왜 하는데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 그럼 여기서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묶었으니까 요거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요게 2x 더하기 6이 2가 되는 거 똑같네요. x가 마이너스 2 똑같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를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 이렇게 양변의 로그를 잡아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지금. 보민이 어디가 이해가 안 되죠? 요 왼쪽 건 이해했나요? 네, 오른쪽 거 양변에 로그 씌운 거 이해했나요? 여기 로그를 똑같이 씌웠거든요. 그럼 이 어떤 로그를 씌운 거냐면 밑이 10인 로그를 씌운 거야. 그래서 이게 진수의 지수라서 앞으로 나간 거야. 이것도 진수의 지수라서 앞으로 나간 거고 여기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로 묶어준 거예요. 그럼 묶어주면 이거 빼기 이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x가 똑같이 2와 마이너스 4고요. 요게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답이 마이너스 4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이게 단원을 잘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수학 상에서도 뭐 2차 함수를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둘의 연관성을 배우고 연립 방정식을 배우고 부정 방정식을 배우고 고차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맞죠? 여기서도 연립 방정식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네네. 요 14번 풀이요? 네. 다시 문제를 다시 뺏겨 볼게요. 예. 아니야? 알겠어요. 자, 15번으로 볼게요. 자, 15번 보시면은 이제 연립방정식인데요. 지워도 됐나요?
이 연립방정식은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저 연립방정식은 이 느낌이 어때요? 얘도 이게 자꾸 내가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수학은 막 감으로 푸는 건 아니긴 하거든.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2의 x승이랑 3의 y승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x로 y로 두는 게 좀 편하지 않겠어요? 여기를 x로 두고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버리면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우리가 제일 만만하게 가간법입니다. 둘이를 뺄게요. 위에서 아래를. 그럼 빼버리면 27이니까 y는 9가 되고요. 그럼 x는 얼마냐면 8인가요? 그러면 요게 2의 3의 y승이었고 요게 2의 x승이었으니까 x는 3, y는 2.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해가지고 편한 형태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That's easy. 자, 16번. 예. 너무 빨라요? 거의 다 했어요, 얘들아. 자, 16번 보시면요. 요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수 부등식이요. 자, 지수 부등식은 조금 달라요. 잘 봐봐요. AX승이 AY승보다 크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 같죠? 저 왜 그럴까요? 자, 요게 되려면 증가함수일 때예요.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땐 요게 성립해요. 근데 A가 만약에 0과 1 사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이 바뀝니다. 이해했습니까? 왜냐면 감사함수니까. 이해하죠? 이게 끝이에요. 지수 부등식은.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 안 간 표정이에요.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3의 몇 제곱이죠? 이런 거 한 번에 쓸 수 있지 않나요, 이네? 이게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라는 거 한 번에 돼요? 루트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한번 써줄게요. 요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x 빼기 1을 하고요. 요거는 3의 제곱에 3의 2분의 1 x승이죠. 그럼 요거는 3의 요거 곱해버리면 x 더하기 1입니다. 요거는 3의 2분의 1 x 더하기 2예요. 그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지수들끼리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1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2보다 커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지수들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들끼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3. 3분의 루트 3이 네, 3분의 루트 3은요. 루트 3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요거는 3의 2분의 1승분의 1이죠. 그럼 요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축.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 보시면 자,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x값의 범위가 저렇게 된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뭘 치환하죠?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t 제곱이죠. 요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2분의 1의 x승을 곱한 거니까 요거는 2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t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편하다는 거야. 자, 여기 0보다 작으니까 2와 8 사이죠. 자,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요게 2분의 1의 x승이 2와 8 사이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쓰지? 이게 2가 되려면 x가 얼마야? 2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요게 8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따라서 얘를 풀면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리가 바뀌어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요. 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됐죠? 자, 18번은요.
자, 이거를 풀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부등식인데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밑이 같기 때문에 이 지수가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요. 그럼 2x가 6보다 큰 거니까 x가 3보다 크고요. 그럼 공통범위는 얘입니다. 그 다음에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2x가 6보다 작으니까 x가 3보다 작은데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는 또 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 또는 얘. 답은 5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죠? 네. 그래서 이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가지고 경우를 나눠야 되는 지수부등식 문제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네. 그래프는 x축 0 밑으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네. 0 밑에 있는 경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은 경우요?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y 값이잖아. 그러니까 x가 어차피 0보다 클 때만 정의된다고 했어, 지수함수는. 근데 너가 말한 이유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만 정의하기 때문에 이거 0보다 작은 거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래프가 x축 밑으로 안 내려와서는 아니야. 그냥 생긴 게 그런 거고. 생긴 게 그런 거야. 뭐 정의역 자체는 그러니까 밑의 경우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제 저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19번 보시면요. 자, 이것도 쉬워요. 잘 봐봐요. 요게 지금 밑이 1보다 크게끔 만들어 주면 요게 이제 2의 몇 승이죠? 3 빼기 2x죠.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밑이 1보다 크니까 결국은 내가 풀고 싶은 게 요 부등식이에요. 맞아요? 맞죠?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부등호만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 이게 만약에 밑이 2분의 1이었으면 방향만 바꿔주면 돼. 그럼 이건 연립부등식이지. 얘 풀고 얘 풀면 되지.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1번 풀어보면 2x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상이죠. 자, 2번은 3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x가 1보다 이하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보다 이상 1보다 이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0이에요. 자, 이제 20번 같은 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20번은요, 이 모든 실수 x에서 요게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로 일단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문제 같아. 요게 일단 0보다 커. 그럼 요건 얼마야? 4 곱하기 4의 x승이거든? 그러면 4t 제곱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8t죠. 요게 k보다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럼 요게 k보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 그럼 저건 어떻게 풀까? 한 별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x는 모든 실수가 맞는데 t가 난 2차 부등식은 t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기 때문에 0보다 클 때만 쓰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까지 넘겨. 여기까지 넘겨가지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최대값 구하라며. 그럼 이게 4의 t-1의 제곱에 그 다음 얼마니?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빼기 4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은 요거를 뺐을 때 0보다 이상이라는 거는 요게 뭐라는 거야?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0보다 이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t가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자 다시 t가 1일 때가 최소야. 그러니까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아? 그래서 t가 1일 때를 따지는 거거든. 그럼 t가 1이라면 마이너스 4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차 부등식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힘들죠? 이거 하나만 하고 좀 쉽시다. 네,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직 3일차라 그런가요?
이게 겨울방학은 특강이 길잖아요. 그럼 보통 10주 하거든요. 10주? 학교 10주. 10주, 4주, 2주, 10주. 아, 10주가 안 되는구나. 한 16번, 8주. 그래서 9주 정도 해요. 8주, 9주 정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3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2.5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막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가 점점 빠지고요. 뒤로 갈수록 애들이 막 흐트러지고 막 그래요. 짧고 굵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기간이 좀 예. 하는 시간은 그것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를 10회로 하잖아요, 우리가. 10회로 하면서 조금, 사실 2달 반짜리거든요. 사실은 일주일에 2번씩 한다 그러면 2달 반 정도 해요. 그러면 16회. 그러니까 요거 지수함수 같은 경우를 뭐 한 번에 나가기도 하고요. 지수함수, 지수방부등식을 좀 나눠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타이트하죠. 그래서 좀 너무 힘들면 중단원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4분의 1은 덜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니 도영이는 푸세요. 예. 어느 방사능 물질의 양이 처음에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반감기라고 해요. 예, 들어봤네요. 그거지만 단골. 아, 국어지문 단골 비문학. 반감기. 처음에 양의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8년이래요. 예, 그러면 이 반감기가 이제 된다는 거는 2분의 1의 n제곱이 18년? 요거 18제곱을 한 게 18년 후에 2분의 1이 되는 거죠. 18년 후에 2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18년이 몇 번 지났는지를 몰라. 그러면 18n년 후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처음 양에 이렇게 됩니다. A0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에 3.125로 줄어든다는 거는 0.003125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몇 년이냐? 처음에 이거로 줄어드는 거니까 요게 이거보다 이렇게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0.0312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잖아요, 이거. 3.125%니까 0.0312호잖아요. 예, 됐죠? 그럼 A0는 없어지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자, 0.03125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니? 0.0312호는? 10만 분의 3125인가요? 그럼 5로 약분해 볼까요? 5, 6에 30, 5, 20, 5, 5, 25. 2만이죠. 또 5로 약분해 볼까요? 25의 제곱. 4천이죠. 그럼 25로 약분하기 싫거든요. 또 5로 약분하면 800이죠. 그럼 여기 800분의 25죠. 그럼 5로 약분하면 얼마죠? 160분의 5인가요? 또 5로 약분하면 32분의 1이죠. 이게 딱 2의 배수네요. 2의 거듭제곱 수네요. 그렇죠. 그럼 n이 5일 때가 처음으로 이제 저기 되는 거니까 n이 5면은 90년이겠죠. 알겠습니까? 답이 90년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처음에 0.03배가 되기 위해서는 약 90년이 걸린다. 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참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총 유형이 21개예요. 그럼 딸린 게 평균 3개거든요. 60문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면 2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뭐 한 10분만 쉬시고요. 네, 마저 해보도록 하시죠. 질문 있으면 받아주고 채점할 거 있으면 해주겠습니다. 화장실 갈 사람 다녀오셔도 돼요. 네. 도영이 오늘 몇 시에 가야 돼요?